안녕하세요. 무따 책풀이 아따입니다. 소개해드릴 책 이름은요. 비즈니스와 부의 판도를 뒤바꿀 뉴 미디어 트렌드 2022입니다. 저자는요. 샌드박스 네트워크 데이터 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팀으로 이 국내 유일의 유튜브 빅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바탕으로 쓴 이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10가지 트렌드 키워드를 담아내었습니다. 사회 문화의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콘텐츠와 뉴 미디어 산업에 대한 최신 동향과 인사이트를 전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는 샌드박스 스토리입니다. 프롤로그는 뉴 미디어 산업이 맞이할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다입니다. 이 메타버스, 모든 분야의 꼭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느낌인데요. 하지만 전철에서 책 읽는 사람은 이젠 고대 유물만큼 희귀해졌습니다. 거의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많이 시청하는데 언택트에서 온택트가 되면서 일도 여행도 집에서 하는 시대가 되었죠. 샌드박스는 창업 6년째 맞이하고 유튜브가 세상을 담은 그릇이고 뉴 미디어의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졌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이 상호 보완하며 시너지를 내는 세상. 이 미디어 생태계에서 데이터 가치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는 프라임 타임, 유명 출연진, 적절한 볼거리란 흥행 보증이 공식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 공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내에 이미 새로운 기법과 흥행 공식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장 빨리 통찰력 있게 포착하는 사람이 시장의 승리자가 됩니다. 또 데이터라는 과학적 지표에 사회 문화적인 통찰을 더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통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해서 10개의 핵심 키워드로 사회 문화적 트렌드를 정리해 놨는데 이 책에서는 부캐, 팬덤, 쇼폼 콘텐츠, 호모지쿠스, 재테크 놀이인 밈테크, 메타버스, 오리지널 콘텐츠, e스포츠, 브랜디드 콘텐츠, 알고리즘 이 10가지가 있습니다. 1부는 데이터로 살펴보는 유튜브 인사이트입니다. 1장은 성숙기에 접어든 유튜브의 어제와 오늘을 이야기하며 숫자로 읽는 유튜브 시장의 주요 동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내 유튜브 시장의 규모와 특징을 살펴보면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어 이제는 조회수 증가가 예전보단 둔화되었다는 거죠. 신규 구독자 수도 감소세에 있으며 하지만 개성 넘치는 콘텐츠는 여전히 파일을 늘리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 전문 분야, 푸드, 음악, 게임, 유행과 이 밈을 선도하는 엔터테인먼트 버티컬, 인기 채널의 독점력을 약화하고 새롭게 부상하는 채널이 많아서 경쟁이 보다 치열해졌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라이프스타일 버티컬, 일상 브이로그, 뷰티, 패션, 동물, 운동 콘텐츠가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채널 수가 많은 만큼 채널당 조회수는 다소 낮은 편이고 차별화된 포인트, 이 주기 힘들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시청자 선호가 분명한 전문 분야 버티컬과 게임 버티컬, 자동차나 IT, 바둑낚시, 경제 등 전문 분야가 속하는데요.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는 경우가 많고 진입 장벽이 높은 버티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회수 편중이 고착화되고 경쟁이 약화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또 조회수가 높은 채널이 많은 푸드 버티컬, 먹방, 요리 레시피, 맛집 리뷰는 조회수가 높고 독점력은 채널 수가 많아 중간 정도입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또 K-팝 인기의 바로미터 음악 버티컬은 가수 공식 채널, 커버 댄스, 플레이리스트 등 노래 맞춤에 관련 모든 콘텐츠가 포함됩니다. 채널 평균 조회수는 상당히 높습니다. 2장은 취향 콘텐츠의 바로미터 유튜브 분야별 주요 플레이어입니다. 숫자로 읽는 유튜브 트렌드 키워드. 엔터테인먼트. 프로와 아마추어 경계가 무너집니다.
최준, 매드몬스터 같은 부캐가 개그맨 채널에서 탄생을 했는데요. 극한 환경 특수부대 훈련의 가짜 사나이, 현실 중소기업 특징이 살린 조초소, 또 네이버 웹툰 머니게임, 이 과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뉴트로 콘텐츠도 인기가 있었죠. 이 라이프 스타일, 진입 장벽은 낮아지고 채널 수는 많아졌습니다. 패션과 뷰티는 메이크업은 유난히 눈화장에 관심이 높고 명품 또 성형수술은 자리 잡기까지 회복기가 필요하니까 적격이었던 거죠. 이 최근 재미와 매력적인 뷰티 영상이 인기가 있고 시각적 재미있는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은 이젠 종류가 다양해졌죠. 일상은 질병과 장애로 조금 특별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새롭게 주목받는 분위기입니다. 시청 연령대도 높아졌죠. 3, 40대의 관심사의 콘텐츠, 이 출산, 살림, 육아가 인기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전문 분야인데요. 선호가 분명한 마니아들의 직결지가 되었습니다. 자동차는 현실카가 뜨는 분위기고 럭셔리 슈퍼카가 아니라 이런 이제 현실카인 거죠. 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 이 현실카 영상이 조회수 상위 링크에 포진하고 있고요. 낚시, 캠핑 같은 장년층의 남자들이 분야였던 이 20세대의 여성으로 확대되는 분야로 바뀌었죠. 암호화폐 폭발이 관심이 커졌고요. 또 라이브 트레이딩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경제 분야 콘텐츠는 염불리 애칭으로 부르는 염승환, 이 트렌드 머니올라, 경제의 신과 함께 재테크 열풍에 힘입어 급부상했습니다. 네 번째 푸드는 평범함을 비틀어 특별하게 만든다입니다. 이 먹방 콘텐츠 요리 쉬운 재료로 획기적인 레시피를 개발해서 예를 들어 순두부 열라면, 네모김밥, 라이스페이퍼 떡볶이 같은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음악인데요. 국내 유튜브 시장의 최강자들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과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이유의 20대에 또 10년을 총정리한 킬링 보이스 영상, 플레이리스트 콘텐츠. 여섯 번째는 게임입니다. 하는 게임에서 보고 듣고 즐기는 게임으로 이 푸나펑이라고 해서 프라이데이 나이트 펑킨, DDR, 펌프잇과 비슷한 형태로 애니메이션과 퀄리티 있는 노래로 지세대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20년 넘은 민속놀이 별칭이 된 스타크래프트가 인기가 또 역주행을 했죠. 이 마인크래프트 인기 명품 메타 브랜드와 협업한 MZ 세대로 이 사로잡고 있는데요. 로블록스도 인기가 있고 이런 디테일과 건축물을 감탄할 수 있는 이런 인기 플랫폼으로 영역이 확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부는 10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는 뉴 미디어 트렌드입니다. 현상 이면에 자리한 대중의 본질적인 욕구, 니즈, 관심사의 방향이 이동하고 그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이 책이 예측한 걸 얼마나 구현될지 정확하진 않지만 다가올 미래를 기대하기에는 충분합니다. 1장은 새로운 나, 부캐의 전성시대입니다. 부캐의 세계관과 확장성인데요. 일단 부캐는 누가 판을 깔아주었나? 대중문화 속의 부캐 진화, 2022년 부캐 트렌드 대세는 누군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워드는요. 부캐 놀이, 멀티페르소나, 다중적 자아, 메타버스, 워라블, 익명성, 디지털 부캐 브랜딩,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부캐는 누가 판을 깔아주었을까요? 트로트 가수 유산슬, 라면의 요리사 라세, 하프 연주자 유르페우스, 천재 드러머 유고스타 닥터유 싹스리 유드래곤, 신박기획 지미유, 프로듀서 유야호 모두 놀면 뭐하나의 MC 유재석입니다. 이 바로 유재석의 부캐인데요. SNS가 보편화되며 우리 삶은 부캐로 제2자아를 형성하였습니다.
워라벨이 아닌 워라블 시대, 부캐판을 키웁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서 이제 더 나아가 일과 삶을 적정하게 섞는 워라블. 네, 워크 라이프 블렌딩인데요. 일과 여가를 동시에 추구하는 즐거운 인생, 업글 인간, 업그레이드 인간, 또 덕질과 직업을 합체한 같은 말인 덕업일치. 이 부캐는 더욱 확장되고 진화되었습니다. 본캐가 아닌 부캐 브랜딩 시대에 본격화될 것인데요. 본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콘텐츠를 만드는 시기에 부캐 라이프가 더욱 일상화되며 블로거, 생각 노트를 공론화하는 이 사막 여우 유튜버, 본인의 실제 모습은 드러내지 않지만 더 이상 실체가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MZ세대 10명 중에 7명은 부캐를 원하고 직장인 40%는 직장 내 승진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승진, 출세가 아니라 세컨드 잡을 갖는 게 이젠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부캐 라이프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이끄는 멀티 페르소나와 가상 공간, SNS를 통한 자기 표현의 취향 기반 관계로 확장해 나가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놀이처럼 받아들여지는 바탕이 됩니다. 대중문화 속의 부캐는 그렇다면 어떻게 진화되었을까요? 2018년 래퍼 마미손, 쇼미더머니의 777로 참가자로 분홍 색깔 복면을 쓰고 등장했습니다. 평가전에서 탈락을 했죠. 하지만 인기는 매우 높았는데요. 펭수, 김신영, 둘째 이모 김다비, 유튜브 피식대학, 시청자 니즈와 관심사가 만나서 부캐가 날로 진화되며 더 확장될 전망입니다. 부캐 트렌드 2022년 대세는 누가 될까요? 이 유명세 아이유는 이지은이 본명이고 이지금은 별명이고 유튜브 채널명이 이지금이라고 합니다. 이 유명세와 확고한 세계관. 네. 그 다음에 기존 권력에 대항하는 통쾌함의 대표적인 펭수. 불편함을 웃음으로 승화하는 이 해학. 예를 들어 피식대학. 이런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의 부캐 시대가 앞으로는 더 열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은 팬덤 문화의 탄생과 진화, 소셜 팬덤이 갖는 영향력과 파워입니다. 키워드는 팬덤, 덕질, 덕후, 잡덕, 혼마, 최애, 가불구치, 팬코노미, 팬노베이터, 인플루언서, 크로스 멀티 팬덤입니다. 열광하는 그들, 팬덤의 연대기, 이 BTS의 그래미 어워드 후보에 이르는 영예를 가졌죠. 그들의 성공 뒤에는 팬덤 아미가 있었습니다. 4세대로 이어지는 팬덤의 연대기를 살펴보면 1, 2세대는 극성 팬의 성격을 띱니다. H.O.T. 잭스키스 1세대 팬덤이고요. 2세대는 아시아 팬들이 대거 유입된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빅뱅, 원더걸스, 소녀시대가 한류 열풍의 주역이었습니다. 3, 4세대는 대중적 글로벌 팬덤으로 진화가 되었는데요. 3세대는 소비자 생산의 주체로 연령의 장르 구분 없이 형성이 되며 넓은 연령층의 덕질을 경험하는 예를 들어 프로듀스 101, 쇼미더머니 미스터 트롯 또 팬덤이 확대되고 다양성이 증가되며 기업형 조직적 움직이는 팬덤이 대두되면서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4세대는요. 찾아내고 즐기고 참여하는 연대하는 신인류가 되면서 마이크로 팬덤으로 더 다양해지고 구체적이고 아주 세분화된 다양함 아주 작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멀티 팬덤, 사랑할 것이 너무 많아졌죠.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는 이 채널, 먹고 싶은 음식을 먹기 위해 이 채널, 재테크 정보를 얻기 위해 이 채널 이런 식으로 선한 팬덤, 사회적인 약자, 부당함에 우리가 함께 돈줄 내주러 가자라는 유행도 또 착한 가게에게 또 생겼습니다. 이런 지지 팬덤, 선한 영향력으로 감동을 받은 이런 팬덤이 형성이 됐는데 앞으로 이 흐름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팬덤을 이끄는 새로운 슈퍼개인, 인플루언서는요, 무궁무진한 유튜브 콘텐츠로 메이크업을 배우고 과학 숙제를 하고 개고양이로 힐링받고 개인 크리에이터들의 놀라운 부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개인 채널이 2021년 10월 기준으로 한국에 300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의 세계가 나의 세계로 연결된다. 이 콘텐츠의 힘, 나아가 세계관의 힘인데 아주 평범한 사람이 공감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가불일치라는 말은 가치관이 불일치하면 구독을 취소합니다. 란 뜻으로 팬이 될 준비는 되었지만 언제든 가치관이 다르면 등을 돌릴 수 있는 유튜브라는 거죠. 이 팬심을 가볍기보다는 그만큼 가치관과 이런 세계관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영향력은 연예인을 능가합니다. 팬덤 영향력을 받은 도서시장의 트렌드, 흔한 남배 시리즈나 급식 광고, 에그 박사 시리즈 등 인플루언서의 기반으로 한 책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가 아닌 팬덤을 구매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랜디드 콘텐츠 마케팅은 크리에이터의 크리에이티브와 크리에이터가 보유한 미디어 파워를 활용한 마케팅입니다. 광고주들은 자신의 제품에 열광해주는 소비자가 누군지 정의하고 해당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를 찾게 되는 거죠. 팬덤의 진화, 더 다양해지고 더 강력해집니다. 취향이 세분화되면서 나와 비슷한 취향의 사람을 계속해서 찾아 나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두 개 취향이 아니라 여러 개의 마이크로 팬덤이 겹치는 사람들끼리 모임이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멀티 팬덤에서 크로스 멀티 팬덤으로 더욱 다변화할 가능성이 크죠. 초창기 크리에이터들은 재미와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최근 인플루언서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으면서 보다 전략적이고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장은 짧고 강력한 쇼폼 콘텐츠인데 G세대가 사랑하는 짧은 콘텐츠의 매운맛. 이 쇼폼 콘텐츠 짧아서 더 핫하다. 15초의 경쟁 쇼폼 플랫폼, 최강의 쇼폼 플랫폼인 틱톡, 또 쇼폼 플랫폼의 미래를 살펴볼 건데요. 키워드는 숏, 확행, 밈, 챌린지, 해시태그, 그 다음에 패스트 콘텐츠, 틱토커, G세대, 포너사피엔스, 2차 콘텐츠, 커머스가 있습니다. 이 쇼폼 콘텐츠 짧아서 더 핫하다. 연령이 낮을수록 콘텐츠 길이는 짧았고 1형, 2형 세대에게 동영상 시청 시간이 15분 내외로 시청 전체 시간은 늘었지만 보는데 드는 시간은 아주 짧아졌습니다. 나영석 PD의 실험적 쇼폼 옴니버스 예능 금요일 밤에 이 MBC 옛날 예능 다시 보기 5분 순삭 채널 등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틱톡, G세대의 인기가 많은 이 심플하고 효율적인 것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카드뉴스, 짧고 재밌는 웹드라마, 영화 요약, 유튜브, 뉴딕, 어피티, 부팅, 뉴스 정보 선별 요약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기를 많이 끌었죠. 두 번째는 15초 경쟁 쇼폼 플랫폼입니다. 무조건 짧다고 통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니즈, 욕망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IT 공룡의 저력, 릴스와 쇼츠입니다. 2020년 8월 인스타에 릴스가 출시되었습니다. 2030 여성에게 인기가 매우 높았는데요. 그리고 2021년 3월에 유튜브에 쇼츠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틱톡이 더 유행을 앞서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게임, 1분 요리, 아이돌 무대 편집, 팬 콘텐츠를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최강의 쇼폼 플랫폼 틱톡, 이 15초에서 3분 사이, 2021년도 18살에서 24살 비중이 크게 늘어서 원정맨, 예언니, 온오빠 등 100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틱토커들이 등장했습니다. 짧아서 확실한 숏 확행, 이 틱톡의 콘텐츠들,
댄스, 코미디, 셀럽, 뷰티 패션, 푸드, 동물, 게임, 실험, 스포츠, 여행, 일상, 놀라움과 즐거움을 위한 다이내믹한 흥미 요소를 넣어야 합니다. 배경 음악 또한 매우 중요하죠. 틱톡의 매력 포인트는 접근성과 재미입니다. 짧은 시간 몇 초 동안 지루할 때 보기 안성맞춤인 거. 앱 내 추천 피드에서 영상을 바로 실행해서 썸네일을 제작하거나 수고로움을 덜하고, 저작권 문제가 유튜브에서 중요한데 배경음악 사용자의 자유도가 높고 사운드 편집도 쉽습니다. 검색보다는 추천 피드 중심으로 이용되니 오가닉 바이럴이 수월한 환경이라는 거죠. 밈과 체인지를 통한 느슨한 연대로 밈은 자연적이고 챌린지는 의도적이니 밈 챌린지, 놀이 일환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 노래 챌린지 이후 틱톡 챌린지는 가수에게 신곡을 홍보할 수 있는 바로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숏폼 플랫폼의 미래를 살펴보면요. 2021년 틱톡은 10억 명에서 12억 명으로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프로슈머 G세대의 마음을 공략하는 것, 지속 성장을 위해 이용자들이 능동적인 생산자로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제공하는 게 관건입니다. 숏폼만으로는 먹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창작자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숏폼 커머스의 결합, 이 새로운 시장을 엽니다. 아직 쉽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켜보며 판세를 예민하게 읽어야 합니다. 어쩌면 새롭게 등장하는 플랫폼이 주인공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네요. 그만큼 많은 가능성과 기회와 이 변동성을 가진 게 바로 숏폼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콘텐츠 길이가 아니라 고객의 니즈와 욕망이라는 거죠. 마음껏 펼치는 놀이터를 제공하는 게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장은 호모지쿠스, 집에서 먹고 놀고 일하는 신인류, 슈퍼홈에서 이루어지는 온오프의 협력과 미션입니다. 나만의 공간 스위트홈이 슈퍼홈으로 진화하고, 나만의 시간 집에서 새로 태어나고, 컬처라이프 온오프 경계가 무너지고, 공통되면서 차별화된 온오프 경험을 제공하라. 키워드는 홈코노미, 스위트홈, 랜선 집들이, 게으른 경제, 홈르댄스, 슈퍼홈, 좌비, 직능인, 컬처라이프, 콘텐츠 경험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나만의 공간 스위트홈, 슈퍼홈으로 진화. 집콕 쪽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며 재택근무 디지털 콘텐츠 홈코노미 전성시대입니다. 나만의 취향이 담긴 집에 외부 공간을 드리는 건데요. 홈오피스, 홈카페, 홈시네마, 이 가벽이나 파티션 카테고리 제품 판매량이 전년 대비 21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게으른 경제에 집을 스마트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식세기, 로봇 청소기 관심이 높아지며 편리미엄 생활 공간으로 부상합니다. 집은 또 하나의 유니버스이며 룸투어 영상에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스위트홈, 슈퍼홈, 집 정의가 바뀌었죠. 이런 도심 인접선의 학군 투자 가치가 재택근무의 원격 수업 보편화로 소형에서 중대형 평수로 바뀌고, 일반적인 아파트 구조에서 알파룸의 다목적 공간의 아파트, 테라스, 옥상 정원이 인기였습니다.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나만의 시간, 집에서 새로 태어나기. 집에서 열공과 취미도 즐기고. 클래스 101은 패스트 컴퍼니 직장 실무 위주의 교육 플랫폼입니다. 이 클래스 101이 급성장했죠. 또 직콩 라이프 소비 폭발로 홈트 열풍, 건강식과 헬스케어 기기까지, 건강식품 시장과 안마의자, 실내 운동 컨텐츠, 또 땅끝 부부, 홈트레이닝 채널과 자세 요정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비와 직능인의 시대가 온다, 밀려온다. 본업이 취미가 되고 취미가 본업이 되며 취미로 돈 버는 자비 시대. 직장인이 직능인의 시대가 됩니다.
컬처라이프 온오프 경계가 무너지다. 이 방구석 1열에서 즐기는 온라인 콘서트의 진화. 비대면 공연 예술을 진행하고 온라인 콘서트의 보편화와 라이브 방식. 2020년 8월 SM 엔터테인먼트 또 JYP 엔터테인먼트 유료 온라인 콘서트 시리즈 비욘드 라이브 기획으로 이 AR 기술과 다양한 배경을 구현했는데요. 이를 통해 댓글과 화상, 연결을 통한 양방향 소통을 통해 원하는 멤버만 집중적으로 보는 이 멀티캠 기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 대신 랜선 여행, 국내 여행 이런 것들이 인기였는데요. 아웃도어 의류 관련 업체가 크게 증가하면서 또 MZ세대의 골프 수요, 스크린 골프장이 전년 대비 3% 증가했다고 합니다. 캠핑 용품의 매출이 66.8% 증가했고요. 이 온오프라인 둘 다 잡아야 하는 컬처 산업, 양방향 소통의 큰 차이점과 대화 실시간 통역을 하는 이 40개 언어를 통역한다고 합니다. 구글의 무선 이어폰인 픽셀 버드라는 게 조만간 적용이 될 계획이라고 하네요. 가수 거북이의 완전체 공연이 2020년 12월 엠넷의 AI 음악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이라는 채널에서 거북이 멤버와 지하와 금비, 인공지능 기술로 형체와 목소리가 복원되고 터틀맨도 함께해서 감동적인 무대를 가졌습니다. 이 공통되면서도 차별화된 온오프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데요. 앞으로 문화계, 유통업계 주요 화두는 바로 콘텐츠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프라인 콘텐츠를 그대로 온라인화한 것은 복사와 저장인데요. 이는 아카이빙에 불과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온라인 특징을 이해하고 장점을 살린 콘텐츠, 온라인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오프라인과 연계되는 문화 콘텐츠만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장 재테크의 진심인 MZ세대 어디까지 투자해봤니? MZ세대 이색 투자 보고서 밈테크는요. 키워드가 티끌 모아 티끌, 서학개미, 밈현상, 가상화폐, 조각투자, 리셀테크, 파이어족, 핀플루언서, 가짜 전문가입니다. 2030 세대에 왜 플렉스에서 재테크로 돌아섰나요? MZ세대는 트렌드를 주도하는 소비 계층이자 재테크 주체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쇼핑앱과 금융 앱 중에 금융 웹이 비중이 훨씬 커졌습니다. 포모 증후군은 나만 뒤처지고 소외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좌절감이 커지면서 주식, 가상화폐에 관심이 커졌고요. 부동산은 결혼할 생각은 없어도 내 집은 있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고, 신투자 인류는 게임하듯 즐기며 돈을 번다. 가상화폐, 민 현상으로 진화되었습니다. 리셀테크, 탕진잼도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리셀테크는 리셀 더하기 재테크의 합성어인데 희소성이 있는 제품을 구입해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재테크입니다. 예를 들어 명품이나 스니커즈 등을 말이죠. 그 다음에 조각 투자, 재테크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1만 원으로 그래피티 아티스트 뱅크시의 작품을 소유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돌 음원의 저작권도 가질 수 있는 MZ세대가 열광하는 조각 투자의 사례입니다. 아트테크도 인기가 있습니다. 부유층의 전유물인 미술품을 공동 구매해서 추후 판매 시 시세 차이와 렌탈 수익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경매사, 서울 옥션 블루는 또 시중은행과 제휴해서 공동 투자의 플랫폼인 소투가 이용객 60%가 다 20, 30대라고 합니다. 이색 투자는 앞으로 더 다양해질 전망에 놓여 있습니다. 밈테크를 만나면 투자도 콘텐츠가 됩니다.
기존의 재테크에서 재무 관점 투자라면 밈테크는 문화 중심 투자입니다. 밈테크는 MZ세대는 NFT나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부동산 등 기상천외한 투자 수단까지 거침없이 손길을 뻗고 있는데요. 이는 첫 번째 주도권이 주는 재미가 있어서 MZ세대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슈퍼 개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게임화되어서 게임 공략하듯 누구보다 빠르게 투자 공략법을 찾아냅니다. 세 번째는 밈 콘텐츠로 기존 재테크는 정보 전달 위주라면 밈 콘텐츠는 특정 자산을 투자를 넘어 투자 커뮤니티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걸 둘러싼 배경과 맥락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문화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공유되는 커뮤니티 내에서 동질감과 일종의 느슨한 연대감까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MZ세대를 위한 카지노, 밈테크 미래, 재미와 매력적이고 가상화폐 투자 등 이 MZ세대를 위한 카지노이자 계층 사다리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성공을 위해 MZ세대의 문화 트렌드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해졌고 문화를 잘 이해하는 게 돈이 되는 새로운 시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내실 있는 핀플루언서의 급부상으로 슈카월드, 신사임당, 삼프로TV, 경제의 신과 함께 NKTV, 경제 투자에 대해 배우는 유익한 채널들이 증가했고요. 인기가 많아졌고 핀플루언서는 경제 재테크 관련 지식을 콘텐츠로 만들어 시청자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유튜브, 틱톡, 커뮤니티, 단톡방 등 인증한 제아의 곳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해서 시청자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가 강점이 됩니다. 이 MZ세대의 멘토 역할을 합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바로 이 가짜 전문가인데요. 가상화폐와 관련된 사기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과 온라인상 정보만 의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2020년 말부터 매일경제 등 이 종이신문의 구독 신청이 상승했죠. MZ세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확장될 전망에 놓여 있습니다. 6장은 메타버스 상상 속 세상이 현실로 되는 포스트 디지털 시대가 맞이할 새로운 미래입니다. 주제는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세상 메타버스, 성공적인 메타버스를 위한 3가지 요소, 메타버스 정말 유토피아일까? 이고요. 키워드는 가상세계, 가상현실, 증강현실, 블록체인, 랜선 행사, 온택트, 사이버 범죄, 사이버 에티켓, 디지털 프라이버시입니다.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세상의 메타버스, 도대체 메타버스가 무엇일까요? 최근 너나 없이 메타버스를 말하고 실제로도 메타버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프라인이 줄고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며 일상 놀이, 쇼핑, 경제활동 등 일상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핫한 트렌드 이슈가 됐죠. 현실 투영 가상세계는 사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현실 환경 그대로 투영되는 가상세계입니다. 또 현실 확장 가상세계는 현실 환경 확장 또는 변형된 형태로 제공되는 가상세계입니다. 유토피아 가상세계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가상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세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지도, 길 안내 서비스는 현실 투영 가상세계고요. 현실 확장 가상세계는 포켓몬고 게임이나 가상 오피스처럼 현실 기반 정보를 사용하지만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 내의 유저들이 다양한 활동을 가능한 게 특징입니다. 또 유토피아 가상세계는 가상 맵을 사용하는 대부분 게임이나 제페토나 이프랜드도 있겠죠. 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 현실을 모방의 공간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 요소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한한 창의력이 발현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물리적 제약이 없는 무한한 메타버스 세계를 살펴보면 시작점은 바로 게임에서 왔습니다.
최근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현실 공간에 모일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아바타로 분해군 가상 공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활용한 제품 홍보, 마케팅 역시 활발한데요. 물리적 제약 없이 코로나 이후 찾아온 언택트 시대의 요구에 최적에 부합하는 거죠. 성공적인 메타버스를 위한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면요. 단순히 현실 세계를 실감나게 옮겨놓을 정도로 장기적인 유저들의 관심을 받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혁명을 앞당기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 요소는 끌리는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편하면서도 특별함이 있는 매력적인 세계. 이 가상 세계는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할 수 있기에 매력적이죠. 이 말은 현실과 차별화된 매력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시각적 흥미와 호기심 유발이 중요합니다. 눈을 사로잡는 디자인, 잘 표현하는 그래픽, 풍성한 사운드에 가상기술력이 결합되면 많은 사람이 호감 갖는 메타버스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게임화입니다. 현실 세계가 주지 못하는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바로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데 게임과 같은 놀이가 주는 즐거움일 수도 있고요. 사람 간의 만남이나 소통에서 얻는 즐거움, 또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탐구심, 혹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얻는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는 기술 엔지니어만큼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지죠.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적절한 타이밍에 신선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게 앞으로 관건이 될 것입니다. 판타지 속의 주인공으로 초대하는 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탄탄한 세계관과 이를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흡입력 있는 스토리에 재미까지 겸비하면 유저들은 그 콘텐츠에 열광합니다. 퀘스트를 진행하며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맥락에 집중되어 몰입감이 매우 높아지죠. 이처럼 매력적인 세계관과 스토리에 흠뻑 빠져들면 가상 세계에서 일단 이탈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가상 세계에서 나도 인싸. 이 제페토 안에서는요, 제페토 코인이나 잼을 활용해 이상적인 외모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모에 관심 많은 10대들이 현실에서 꿈꾸는 힙하고 세련된 개성 있는 자아를 창조하고 현실 세계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명품 브랜드 구찌로 의상을 풀 세팅하는 일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 그 이상의 쾌감을 불러일으키죠. 다양한 포즈의 아바타 사진을 찍어 다른 SNS에 업로드하기도 합니다. 플랫폼 성장의 핵심은 유저의 지속적인 참여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요소는 탈중앙화, 선순환 에코시스템에 유저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생산자가 많고 다양하면 다수의 생산자로 인해 새로운 컨텐츠가 빠르게 공급될 뿐 아니라 생산자 취향에 또 배경에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콘텐츠가 만들어지죠. 결국 콘텐츠 생산자가 수가 많을수록 콘텐츠 생태계는 풍성해지고 유저들의 만족도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 마인크래프트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죠. 마인크래프트는 유튜브 초창기부터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임인데 7, 8년 지난 지금도 인기는 여전합니다. 인터페이스는 동일한데 수많은 유저가 만든 다양한 맵이 매번 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메타버스 정말 유토피아일까요? 가상현실 속의 법과 질서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가상현실 속에는 모든 범죄가 추적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특히 인터넷이나 가상현실에 대한 경험이 적고 적응이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노년층이 범죄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메타버스 플랫폼 내 창작물의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도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
왜곡된 오프라인 브랜드 아이템을 무단으로 베낀 짝퉁 아이템은 재산권 침해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죠. 이 메타버스 리터러시 교육이나 사이버 에티켓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은 물론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인 제도 마련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한 마련이 필요하죠. 또 국가마다 매너, 도덕, 관습, 법이 모두 달라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도 우려될 수 있겠네요. 메타버스가 확산될수록 더욱 방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는 축적되니 개인정보 문제, 정보 보호 문제는 앞으로 더 훨씬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사실 부족하다는 거죠. 다양한 주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행동 추천 알고리즘 편향성의 문제도 있는데요. 현재 추천 알고리즘은 유저의 기호와 취향을 잘 맞추는 장점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노출된 경우는 편향된 콘텐츠만 접하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미래에 나올 행동 추천 알고리즘 역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리함을 느낀과 동시에 의심 편향된 행동에 불안감을 갖게 될 가능성도 큽니다. 데이터 재산으로 빈부가 나뉘는 세상. 지금도 재산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으로 나뉘듯 메타버스 내에서도 데이터 권리증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으로 나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데이터 재산을 훔치거나 자신의 데이터 열람권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먼 미래는 데이터 권력층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많이 내지 않고 데이터를 상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풍경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호들갑스럽게 메타버스를 추앙하거나 무작정 부정하기보다는 다가올 미래의 변화에 차분하게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미 새로 시작된 변화의 파도를 거스릴지 그걸 타고 넘을 것인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7장은 오리지널 컨텐츠 전쟁, 독점적인 킬러 콘텐츠로 시청자를 사로잡아라입니다. OTT 춘추 전국시대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라.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세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다 성공하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3가지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 오리지널 콘텐츠 오버 더 탑 서비스인데요. 이 OTT 플랫폼 킬러 콘텐츠 텐트폴 작품 독점적 희소성 차별화 빅데이터 레거시 미디어 뉴 미디어가 키워드입니다. 모든 콘텐츠는 오리지널 콘텐츠죠.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1인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는 걸 두고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리지널 콘텐츠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를 제작한다는 건 투자 손실 위험을 감수하며 고비용을 투자해 고품질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걸 의미합니다. 시청자를 움직이는 게 플랫폼이나 채널의 네임 밸류가 아니라 경쟁력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 이 개성 넘치고 재밌는 차별화된 콘텐츠보다 매력적인 건 없죠. 성공하는 오리지널 콘텐츠에 3가지 핵심 경쟁력이 있습니다. 일단 스타가 아닌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입니다.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형 콘텐츠를 제작할 때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스타 연예인이었는데요. 유명 배우를 캐스팅하는 이유는 그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작비를 캐스팅하는 데 많이 사용하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사용할 비용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더 이상 출연 배우만 보고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습니다. 창의력과 빅데이터 분석의 컬래버레이션 창작자의 예술성, 독창성, 창작성은 콘텐츠의 퀄리티와 성패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나 지위를 확보한 소수의 창작자가 콘텐츠를 만들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은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OTT 등장으로
콘텐츠에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고 있어서 창작자의 예술적 역량만 의존하에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는 리스트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혁신은 오리지널 콘텐츠 성장의 전제 조건인데 스타트업이 세상의 혁신을 주도하는 지금 콘텐츠 세계에서도 이런 혁신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제작에 너무 많은 인력과 자본이 투입돼 무거워진 몸집을 스타트업처럼 가볍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리지널 콘텐츠 수급 경쟁 시대가 열리며 창작자는 새로운 기회를 만났는데요. 콘텐츠 제작에 자본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작 시스템 개선에 투자하고 콘텐츠 세계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면 미래의 할리우드는 한국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장은 e스포츠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정통 스포츠 리그의 자리를 넘보다입니다. e스포츠의 키워드는요. 게임, 스타크래프트,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중계방송, 게임 콘텐츠, 전략적 브랜드화입니다. 스포츠를 넘어서 e스포츠, 프로게이머라는 새로운 직업이 이제는 등장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성공의 비밀은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04주 연속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 10월 초까지 167주 연속 PC방 점유율 1위를 달성한 게임이 바로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인데요. 이 게임이 무려 10년 동안 플레이어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살아 숨쉬는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 또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변화시켰다는 것, 새로운 시청 경험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별화는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전국 CGV의 3면에 스크린이 설치된 스크린X라는 24개 특수관에 2020 롤 미드 시즌컵을 생중계했던 것이죠. 정면 스크린에는 온라인 중계 화면을 띄우고 좌우 스크린은 실시간 경기 통계와 선수들의 위치를 한눈에 보는 미니 맵을 보여주고 새로운 형태의 중계를 선보였습니다. 팬들은 집에서 혼자 보는 중계에 비해 다채로운 화면 구성과 응원하는 재미, 또 현장의 열기까지 느낄 수 있으니 재미가 배가 됐다는 평을 남겼죠. e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꿈꾸다. 이 대중화,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게임 콘텐츠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또 구단, 브랜드를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은 브랜디드 콘텐츠의 성장과 진화인데요. 진정성을 인정받는 새로운 광고 시대가 열립니다. 이 브랜디드 콘텐츠는 앞광고, 유튜버 머치, 훅 앤드 잽 전략, 버추얼 마케팅, 브랜디드 오리지널 콘텐츠, 컬러버레이션 커머츠, 비추얼 인플루언서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는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친밀감을 주는 화자인데요. 그들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소비자들은 이를 신뢰하며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이겠죠. 브랜드, 크리에이터, 시청자는 통하게 하는 게 바로 진정성. 이 브랜디드 콘텐츠는 메시지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보다 친근한 존재인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라는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협업하는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예전에 연예인이나 인기 운동선수 등 스타를 기용해서 최상의 비주얼 카피를 담은 CF로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당히 앞광고를 내세우는 투명성, 브랜드 메시지를 재미있으면서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콘텐츠 기획력,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착한 기업을 응원하는 진심이 담긴 콘텐츠. 시청자들은 이런 콘텐츠에 열렬히 반응합니다. 브랜디드 콘텐츠의 4가지 트렌드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트렌드는 훅 앤드 잽 전략입니다. 단일 콘텐츠보다 캠페인화된 구조로 다량의 브랜디드 콘텐츠를 진행하는 전략적 접근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단기간에 임팩트 있게 물량 공세를 하는 훅 전략과 장기적으로 협력하는 잽 전략으로 구분되는데 강력한 한방의 훅과 지속적인 잽 공격을 적절히 혼용함으로써
브랜드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한 방에 온 힘을 실어라. 잽 전략 지속적으로 두들겨라. 트렌드 2, 브랜디드 오리지널 콘텐츠는요. 문어형 브랜디드 콘텐츠입니다. 욕망으로 생겨난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괴물들 사이에 살아남아서 콘텐츠를 만들어라. 100만 뷰가 넘지 않는 경우는 죽는다.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채널 장삐쭈 총 몇 명 관아의 무시무시한 미션이 주어졌죠. 이들이 만든 세계 영상은 광고주 호출을 받고 한자리에 모여 회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초반 구성은 같지만 중반 이후 각자의 개성을 살려 각기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 이 영상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통된 시작점을 두고 각기 다른 전개가 펼쳐지는 옴니버스식 브랜디드 콘텐츠를 문어형 브랜디드 콘텐츠라 하는데요. 브랜디드 콘텐츠가 하나의 요리라면 문어형 옴니버스는 잘 차려진 코스 요리와 같죠. 그만큼 확장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는 3명의 크리에이터가 참여했지만 30명으로 확장해도 상관없죠. 각기 다른 개성과 스타일의 콘텐츠 30개가 탄생할 테니 말입니다. 컬래버레이션으로 창조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살펴보면요. 유튜브 콘텐츠의 세계관은 마블처럼 거창하거나 커다란 스케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청자들과 놀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상황과 콘셉트의 결과에 가까운데요. 크리에이터의 콘텐츠에 시청자의 댓글과 참여가 더해지면서 디테일이 생겨나고 세계관이 완성되니 브랜드가 단숨에 시청자와 거리를 좁히기는 어려우므로 크리에이터와의 컬러버레이션을 통해 그들 세계관의 일부를 활용하는 게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트렌드 세 번째, 이 컬래버레이션 커머스.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에이터와 시청자의 관계가 셀럽과 팬 관계에 가까운 편이고 크리에이터가 방송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하고 제품 판매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고 있죠. 기존의 브랜디드 콘텐츠가 브랜드의 인지도 확산에 목표를 진행했다면 지금은 매출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형태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컬래버레이션 제품, 크리에이터의 이미지와 상품의 매칭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버 머치, 컬래버레이션, 커머스를 확장시키고 있고요. 트렌드 네 번째는 버추얼 마케팅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버추얼 인플루언서. 이 몇 년 사이에 업계에 주목받고 있는 일꾼의 인플루언서가 있는데요. 컴퓨터 그래픽과 AI 기술 발달로 탄생한 버추얼 인플루언서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인물. 이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대표적인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최초의 버추얼 슈퍼모델 슈드, 모델 겸 뮤지션 릴 미켈라, 일본의 크리에이터 이마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눈길을 끄는 버추얼 인플루언서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바로 로지입니다. 매력적인 마스크의 이 여성 모델은 신한라이프 광고에서 인상적인 춤을 선보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죠. 이후 실제 사람이 아닌 버추얼 인플루언서임이 밝혀지자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에 놀랬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무대에서 이제 주목을 받으며 앞으로 여기서 설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네, 10장은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 강력하게 일상을 파고드는 알고리즘의 비밀입니다. 주로 이 트렌드 키워드는요, 빅데이터, AI, 추천 알고리즘, 메가 트렌드, 필터 버블, 레카 콘텐츠, 편향성,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현대인의 삶은 대부분 온라인 안에 이루어지죠. 이로 인해 온라인은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이 개인화된 서비스, 콘텐츠 추천이 일상이 됐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이 사회 전 분야의 AI 의존도도 확산되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 맞춤형 콘텐츠 광고를 보여주는 일련의 규칙이죠.
특히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은 바로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천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기 위해 이용자 개개인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이해하고 메시지에 접근해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네, 플랫폼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은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행태에 따라 민감하게 추천 콘텐츠가 조정됩니다. 사용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극단적인 편향성을 갖는 것도 메가 트렌드만 쫓는 것도 모두 가능합니다. 결국 추천 알고리즘이 필터 버블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는 족쇄로 작용할지 혹은 사용자의 놀라운 경험으로 이끄는 넛지로 작용할지는 양날의 검을 쥔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못다 책풀이었습니다.